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고대학교 중남미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조구호입니다. 또 번역하기도 하고요. 중남미를 연구하면서 스페인어권의 문학,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조사하라, 철저하게 구하라, 끝까지 호소하라,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구하고 호소하고 이런 것은 이제 제가 교수로서 혹은 번역가로서 살아가면서 늘 견지하고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애국문학 전문자들은 그 애국어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유학생활에서 느꼈던 바인데, 현재 국문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 페이지만 읽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순식간에 읽어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런 과정. 애국어로 된 작품을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데 그걸 몇 번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구사하는 모국어로 옮겨져야만이 문장 단위로도 남아있게 되고, 조금 두루뭉실하다고 그럴까, 이런 상태로 그 작품을 읽었을 때는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또 한국에 귀국했을 때 일부 출판사에서 저에게 번역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마도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내가 찾아가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깊어졌다. 그 읽는 행위가. 그리고 한국어를 끊임없이 연습하게 되고 애국어를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생각을 해봐요. 또 중남미 문학이나 스페인어권의 이런 텍스트들이 한국에 소개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었죠. 그러니까 번역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실제로 번역가 같은 역할이 필요한 예술 장르는 거의 없어요. 영화를 보세요, 무용을 보세요, 음악을 하세요. 뭘 번역가가 개입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문학은 번역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종이에다가 시커먼 글씨로 뭐가 써져 있는데 그걸 구입하거나 그걸 보고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번역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번역가가 존중받는 이유가 하나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문학 작품을 번역해도 거기에는 그 지역의 문화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문학 작품은 어떤 작가와 그 등장인물들의 삶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적인 상황, 사회문화적인 환경들, 어떤 인간의 존재 방식과 의미들 다 들어있죠. 그래서 문화를 옮기는 작업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를 구하면 저는 영어 텍스트하고 같이 구입을 해요. 자기가 잘 구사할 수 있는 언어권의 번역본을 구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로 된 텍스트를 볼 때 늘 비교를 해봅니다. 영어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이렇게 해서 번역을 이제 하죠. 대부분의 초보 번역가들이 처음에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막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뒤에까지 못 나가는 거, 제풀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겨둬요. 이해가 안 되거나 번역이 안 된 부분 언어로 남겨둡니다. 그래가지고 쭉 갑니다. 차근차근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앞에 언어로 남겨뒀던 부분들이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초고가 끝나죠. 그럼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첫 부분에 그것을 쉬운 문장으로 절대 안 써요. 언어에 가까운 번역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약간의 윤문을 거치더라도 언어에서 안 멀어져요. 언뜻하고. 근데 처음부터 독자하고 너무 영합을 해버리면 언어에 온수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터럴리하게 번역하는 거죠.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3교를 봐요. 가급적이면 출력해요. 정의로. 7.1교 정도는 컴퓨터 상태로 봅니다. 예를 들면 색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검색 기능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상으로 하는 게 좋아요. 1교 정도는. 근데 2교, 3교부터는 이제 굉장히 정교하고 차분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봅니다. 여러 교를 할수록 좋아요. 그 작품에 대한 장악력이 커지거든요. 좋은 편집자한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시각은 어느 부분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아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가 내 작품을 다시 봐주면 시간도 짧아지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저 스스로 많은 부분을 자가검열을 하고 타협을 하고 또 겸손하게 실력 있는 전문가의 의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질은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출발은 뭐 영어냐 스페인어냐, 저는 스페인어니까 스페인어를 잘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품이 있는 한국어가 서툴어서 번역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제일 처음에 하겠잖아요. 끊임없이 조사해야 돼, 조사. 이거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최고야. 이거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문자 하나하나라도, 명사 하나하나, 형용사 하나하나, 무슨 이걸 다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를 늘 생각해야 돼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그랬거든요. 나는 왜 글을 쓰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내 작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번역하는 작품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즐거움을 얻고, 조고 선생님 때문에 좋은 작품 읽네? 이런 생각하면 좋잖아요. 좋은 작품을 독자들에게 줘서 독자들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이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 실험 정신,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었고요. 다른 예술 혹은 동일한 소설 장르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저는 100년의 고독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역과 직역이 다 필요하죠. 의역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도 그대로 번역하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번역에서는 너무 아부를 해버리면, 도착어에 아부를 해버리면 온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작가의 문체는 사라지고 번역가의 문체만 남는다. 의역은 가끔씩 번역가가 직역이 불가능할 때 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어떤 유혹이라고 할까, 유혹. 그리고 많은 번역가들이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언어를 포착하지 못해서 언어가 내포하거나 하는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냥 의역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찾으면 있거든요.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번역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번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죠, 한계. 서양어 동양어 사이에서 언어적인 그 간극이 있잖아요, 간극. 이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번역은 회로 같은 거거든요. 회로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특정 외국어가 어떤 회로, 번역이라는 회로를 통과해서 도착어가 되는 겁니다. 그 회로가 조금 뭐랄까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번역은 무엇인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깝다는 표현에다가 방점을 주자면 언서의 의미를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거죠. 옛날에 100년의 고독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일본 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르데 합본. 근데 일본 바다로 하니까 조금 일본 바다, 그런데 조금 함축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해라고 번역했어요, 일본해.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책을 냈던 출판사에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이게 동해지 무슨 일본해냐고. 동해지. 나도 동해라고 부르죠.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일본어로 했어.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의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작가의 생애, 작가의 사상, 작가의 역사관, 작가의 존재 방식 다 연구할 때 이걸 동해로 한국 독자는 동해로는 뭐,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한국 편이었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때 동해를 몰랐을 수도 있어.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에는 일본어라고 표기됐을 수도 있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당시에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일본해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동해로 바꿀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어야 되죠. 중립적. 아니, 현대 과학 문명을 이용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당연한 거죠. 웬만한 초벌 번역 같은 것은 인터넷에 좀 맡겨서 시간을 절약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이런 데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간극이 굉장히 좁혀져서 아마 번역가들은 이제 상당히 갈라질 것 같아요. 아주 기계가 못하는 부분을 잘 터치할 수 있는 번역가는 대접받고요. 안 그러고 대충 하는 번역가는 그냥 하나만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학제적으로 인터디시플리너리하게 이해하고 서로 적용시키고 통합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봐요. 지금 당장 앞으로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고 기기가 발달되기 때문에 나는 애국어 이런 거 공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오류예요. 왜 그러냐면 애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문화. 그러면서 그 언어 자체에 아까 말했던 단순한 기교적인 이런 것 말고 그 지역 언어 속에 녹아있는 그런 지역의 문화들, 존재 방식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죠. 언어 자체가 무기가 되는 시대는 갔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그 의욕과 능력이 있다면 다양하게 읽어도 좋아요. 동화책도 읽어도 좋고 무슨 시, 소설 다 읽어도 좋은데 딱 한 권만 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백년의 고독을 읽는 게 가장 좋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저는 번역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떠면 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세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이가 만들어낸 이 등장인물과 삶의 방식은 어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계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이라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백년의 고독을 통해서. 꼭 저는 권장도서예요. 권장도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소개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근데 그게 내가 한국인으로서 가장 최초로 가장 정교하고 깊게 포착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죠. 특권.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불특정 다수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주거나 선한 영향을 미치거나 의미 있는 것들을 부여하는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는 자기가 어떤 작품을 정말로 정교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교할 때는 가슴이 답답해요. 그냥 이거 뭐 재밌는 작품이야 뭐야 이거 3교 4교 이 정도 해가지고 주파수 넘길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작품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번역했지?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을 향유하시고 싶거든. 그대들이여 번역가가 되시라. 늘 조사하고 늘 구하고 늘 타자를 생각하고 내 행위가 내가 하는 삶이 타자에게 어떤 의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언어를 또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잘 되면 세상을 너무 굉장히 폭넓게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또 약간 유명해질 수도 있고 또 돈도 살짝 벌 수 있고 특히 애국문학 전공하게 되는 학자라면 텍스트를 정말 정교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좋은 작품을 죽을 때까지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전급의 작품을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남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더 어려운 책, 그런 고전급들,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책들 번역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주로 스페인어권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모 시인의 시집을 이제 번역하게 됐어요. 그 시가 굉장히 그 실험 정신도 강하고, 또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학적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시는 원래 장르적 특성상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의 시를 훼손시키지 않고 어떻게 스페인어권 독자들에게 옮길까 하는 거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설을 많이 다뤘는데 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 많이 더 번역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저 전문 번역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애국어를 이렇게 이제 활용하려면은 상당히 장기간 그 학습이 필요하고요. 전문 번역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대가 만약에 애국문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학생이라면 번역에는 한번 도전해봐야 된다. 최소한 자기가 논문 쓸 때 분석하는 대상 텍스트는 한 번 정도 번역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게 당장 출간이 안 되더라도 좋고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책 많이 읽으시고요. 재밌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